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맵의 복귀 영상은 없습니다. 아직 포지션을 잘 가지고 있고 59K 부분에서 부분 익절이 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다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영상을 찍은 시점으로 비롯해서 지금까지 하락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이 형태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의 형태와 똑같이 말이죠. 어쨌든 이러한 파동들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이 중요한 구간에서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반등이 나와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임펄스로 내려간 것일까 아니면 A, B, C로 내려간 것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더 헷갈리는 이유는 이것을 여기서부터 A, B, C로 놓고 보더라도 1.618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3파동과 C파동 동시에 타겟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C파동이 1.618까지 도달하는 게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길어지면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고 여기에 패턴만 봤을 때는 A, B, C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A, B, C로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역시 말씀드렸듯이 타겟가가 조금 많이 벗어난 느낌도 있고 세부 카운팅적으로도 1, 2, 3, 4, 5 혹은 1, 2, 3, 4, 5로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세부 카운팅을 놓고 보면 여기서 1파동이 1, 2, 3, 4, 5로 마무리가 되었고 2파동이 플랫 A, B, C로 마무리 그리고 3파동이 1, 2, 3, 4, 5 혹은 1, 2, 3, 4, 5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파동이 끝난 파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0.618입니다. 2파동의 고점과 3파동의 저점을 연결한 61.5K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한 파동이 더 남은 게 아니라 여기서 파동이 5파동으로 끝난 것이고 조정 파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게 만약에 A, B, C로 놓고 봤을 때 5파동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을 하면 조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 B, C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이 파동이 5, 3, 5든 3, 3, 5든 3, 3, 3이든 1과 1.236 구간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57.8K부터 56.2K 사이인데 실제로도 매물대 구간을 체크해보면 이 사이에 57.5K 부근에서 이 56K 사이에 매물대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 하락에서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구간 목표가에 도달을 하고 횡보를 하게 되면서 점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림을 갈 수 있는데 애매한 구간에서 매물대도 없고 그러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 재차 하락을 의심하는 게 당연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등에 대한 의문도 역시 제시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A, B, C로 가는 플랫 파동이 아니냐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봤을 때 W 파동의 길이 그리고 X 파동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이 Y 파동이 WXY로 너무 기간적으로 길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이러한 파동의 형태로 진행된 게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5파동이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고 하더라도 조건은 만족하지만 기간적인 부분에서나 타겟적인 부분에서나 조금 더 내려가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동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봤던 것처럼 이게 1, 2, 3, 4, 5로 떨어진 파동 이후에 A, B, C로 조정 파동이 마무리 그리고 다음 파동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거래량이 너무 안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5파동에 비해서 두 번째 5파동을 비교를 하면 거래량 차이가 명백히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0.618을 이렇게 맞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이렇다면 다음 파동이 거래량이 크게 길게 터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1파동 이후에 2파동 그리고 이게 3-1파동, 3-2파동 그리고 3-3파동으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하락이 크게 이어지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매수를 받고 싶다는 입장이라면 지금 이러한 구간쯤에서 왜냐하면 여기서도 똑같이 A, B, C로 반등을 했고 그 타겟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4파동이고 5파동이 길고 크게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진행이 되면서 이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5, 3, 5의 형태를 완성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애매한 구간에서 걸치는 것보다 차라리 떨고 놓고 이렇게 행보하는 그림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큰 그림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5, 3, 5의 형태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그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5파동이 길고 빠르게 떨어지고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러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구간에서 5파동
파동이 떨어져서 타깃가에 도달해서 마무리하지 않는 이상 반등이 올라오면서 0.618을 넘어서서 전체 피보나치의 0.5에서 0.786 구간, 61.6K와 63.2K 구간 안에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1, 2, 3, 4, 5 정말 길게 떨어지는 저점 가까이 가는 그러한 형태의 임펄스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알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형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제외할 것들을 확실히 제외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남는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A, B, C로 떨어지는데 이 5파동이 이러한 구간에서 결국 저항을 맞고 크게 빠르게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 상태로 떨어지면서 A, B, C 완성 이후에 행보를 하다가 이런 구간에서 매물대 받고 지지받고 상승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이 아예 좀 더 크게 나와버리고 그 다음 파동이 3파동이 굉장히 크고 길게 떨어지면서 타겟으로 따지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된다면 53K까지 그리고 거래량이 크고 길게 떨어진다면 연장된 형태로 2.618 구간까지 한 번에 40K까지 도달하는 그런 3파동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A, B, C인지 1, 2, 3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 기준은 이번 반등 그리고 다음 있을 하락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고 괜히 저점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적절한 구간에서 숏을 받는다든지 내려오는 것 같이 기다렸다가 주말장의 상황을 보고 매수를 받든지 이런 그림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온 이상 상승한다는 시나리오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변수가 있고 새로운 부분들이 떠오를 수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파동, 이 하락 파동 자체가 완성이 되어야지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지표들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선물 매물대인데요. 일단 위쪽 아래쪽으로 매물대가 그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아래쪽에 매물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8K 부근에 두껍게 매물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상승을 하면서 미체결이 빠졌다는 것은 이러한 상승이 롱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많아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숏 물량들이 익절되면서 나온 그러한 반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면서 이러한 매물대들을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맥스 매물대도 봐야겠죠? 이때 들어간 매물대를 제외하고는 역시 매물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일정 구간들에 도달을 했을 때 매물대들이 쌓여줄지 아닐지 트래킹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매물대입니다. 현물 매물대도 딱히 그렇게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쪽으로 매물대들이 조금 많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그냥 특별히 매물대가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매물들이 체결되어 있는지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쭉 가서 하락기 시작되는 시점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도 물량들이 150개에서 200개 그리고 400개까지도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 61K 부근에서 600비트가 터지는 등 거의 1000비트 가까이가 매도로 들어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물량으로 하방 압력으로 하락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속해서 200비트 이상씩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200비트씩 긁어주는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 물량에 비해서 상승 물량은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점을 갈 때는 59K 후반대쯤에서 700비트 정도가 터져주고 나머지는 300비트, 400비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량들이 체결해줬습니다. 하락할 때 호가가 비어서 내려간 게 아니라 있는 물량들을 모두 잡아먹어 주면서 내려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려간 이 59K 구간은 확실히 매물대가 비고 재차 하락이 나왔을 때 쉽게 뚫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물량을 소화하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에는 생각보다 힘이 별로 없고 그래도 밑쪽에 와서 이제 60K 초반대에 와서 600비트가 체결되는 등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크게 반등이 나올 때는 매물대가 없어서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비트맥스도 이 하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락을 할 때 400만 달러가 매수가 되고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평소보다는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하락할 때도 100만 달러가 매도가 되고 330만 달러가 매수가 되고 250만 달러가 매도가 되고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9K 후반대에 와서 1000만 달러 정도가 체결이 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소보다 매물대 체결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100만 단위 그리고 1000만 단위도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상승과 하락에서는 비트맥스에서 유의미한 매물대 체결이 있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가격 변동에 있어서 비트맥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부분도 역시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으로 보는 지지 저항대입니다. 일단 당장 위쪽에 60.9K 구간이 저항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오면 61.8K 부분이 저항 구간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저항 구간이 촘촘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지지 구간들이 모두 부서진 상황입니다. 지금 하락을 했을 때 밑에 있는 유의미한 지지 구간은 56.7K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테스트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킹피셔 청산맵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아래쪽으로 청산 물량들이 비교적 굉장히 많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위쪽으로는 청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특히 지금 구간부터 시작해서 62K 초반대까지 상당히 많은 청산 물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산 물량들이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해소가 될지 아니면 위로 올라오면서 청산을 시킬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청산 물량도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음을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성 맵입니다. 결국에는 하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아래쪽에 있던 높은 유동성 물량을 지금 해소를 해준 상황입니다. 물론 위쪽에도 높은 청산 물량이 있지만 65K까지는 가야지 있는 상황이고 아래쪽과 비교를 하면 위쪽은 청산 물량이 그리고 유동성 물량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 그리고 횡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물량들이 쌓이는지를 체크해보고 매력적인 구간들이 아래쪽으로 계속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모두 다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도가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구간인 것이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슬금슬금 매수들이 이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고래는 전부 다 팔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반등 과정에서 하락하고 횡보하면서 개미들의 물량들 그리고 전체 오도수가 살짝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도가 한 번 더 떨어질지 아니면은 매수세가 조금 붙어주면서 반등이 조금 크게 나올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아래로 매물대들이 그렇게 많이 형성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CBD 차트로 봤을 때도 애매한 부분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